2016년 출제된 화재감식평가 산업기사 화재조사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응상폭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폭발을 분류할 때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이제 주로 분류를 합니다. 응상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라든가 증기, 그 다음에 전선, 또 고체상과 액체상과의 상전이에 의한 그런 경우도 폭발, 이런 것들이 이제 응상폭발에 해당을 하죠. 자, 1번에 나와 있는 분해폭발은 기상폭발에 해당을 합니다. 2번 연소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연소속도는 온도 압력이 높을수록 빨라진다, 맞는 이야기고요. 건물 밀집 지역에서 연소속도는 목조가 내화조보다 빠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연소속도는 일반적으로 대상물의 형태, 기상 상태, 화재 규모, 경과 시간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4번 연소속도는 화재로 인해 연소 생성물 중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감소를 하게 돼 있죠. 따라서 2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발화계수 판정 시 통전 입증에 대한 방법 중 거리가 먼 것은, 현장 조사는 부하 측에서 전원 측으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분전반의 차단기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고요. 3번 전열기를 비롯한 각종 전기기구의 전원 측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측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4번 플러그 및 콘센트 등 접속기구와 배선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인화성 액체의 연소점, 인화점, 발화점의 온도 순서로 옳은 것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발화점이 가장 높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인화점이 가장 낮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연소점은 그 사이가 되겠죠. 1번에 나와 있는 발화점, 연소점, 인화점의 순서가 가장 맞는 그러한 순서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화재 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에서 화재 원인 조사가 아닌 거, 그러면 화재 조사가 아닌 경우는 이제 피해 조사에 대한 부분이죠. 따라서 3번에 나와 있는 제3 피해 조사는 화재 피해 조사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소방기본법상 화재 조사를 위하여 소방서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가 아닌 것은, 자, 대부분 다 우리가 소방법상에 나와 있는 갖춰야 될 장비이긴 한데요. 소방서라고 하는 곳에서 갖춰야 될 그런 장비가 아닌 것을 찾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안전장비나 조명장비, 기록용 기기는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감식 및 감정기기라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갖춰야 되는 그러한 기기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구액실 화재 현상에서 단일 환기구가 있는 구액실 내부로의 공기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때 A는 개구부의 면적이고 H는 개구부 높이다. 자, 공기의 흐름은 우리가 2번에 나와 있는 A, H의 2분의 1승, 그래서 A의 루트 H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죠. 따라서 2번 표현이 가장 맞는 표현이 됩니다. 단일 환기구에서 공기의 흐름은 면적과 높이의 루트 값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8번 플래시오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거. 일반적으로 플래시오버는 내장재가 어떤 거냐, 또 화원의 크기, 그 다음에 개구부의 어떤 형태나 개구율, 이런 것이 가장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1번에 나와 있는 열원의 종류, 이거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열원의 종류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목재의 수열에 의한 상태 및 형상 변화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거. 자, 1번
100도씨 미만의 경우 틈새에 들어있는 수분이 서서히 증발하면서 건조를 하게 되죠. 160도 정도가 되면 이때부터 분해가스가 갈색으로 되어지면서 휘발성의 에스테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60도에서는 분해가 급격하게 진행되고요. 다량의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4번 300에서 350도에서 다른 화원 없이도 타기 시작한다. 온도가 좀 잘못되어 있죠. 400에서 한 450도 정도의 온도에서 목재는 발화 온도를 갖습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되어지겠습니다. 10번 연기가 유동하는 부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화재에 의한 온도는 연기 밀도를 감소시켜서 부력이 발생을 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들이 위쪽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죠. 자, 화염으로부터 연기가 이동할 때 온도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어 있죠. 낮아집니다. 구획된 부분에서 부력은 천장에 닿자마자 사라진다. 닿자마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감소하긴 하지만 완전하게 사라지진 않죠. 4번 부력의 효과는 화염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를 합니다. 따라서 1번에 나와 있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연소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온도가 높아질수록 연소 범위는 넓어집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하한값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상한값이 확대되기 때문에 위험해지죠. 맞는 표현이고요. 1번, 2번에서처럼 고온 고압의 경우 연소 범위는 넓어집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 혼합기를 이루는 공기의 산소가 높을수록 연소 범위는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집니다. 따라서 11번에 4번이 잘못된 그러한 내용이고요.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수소가 10%, 메탄 50%, 에탄 40%의 부피비로 혼합된 혼합기체가 있다. 이 혼합기체의 폭발 한계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각 가스들의 그 폭발 범위가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르차틀리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르차틀리의 법칙에 의해서 수소, 메탄, 에탄이라고 한 10%, 50%, 40% 존재하는 물질의 한값을 넣고요. 각각의 기체들의 폭발 한계 값을 넣어주게 되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3.87이라고 하는 그런 값이 얻어지게 되죠. 자, 블래비 현상의 발생 메커니즘 순서로 옳은 거. 블래비라고 해서 BLEVE, 그래서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이라고 하는 증긴 폭발의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걸 보면 주변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액체의 온도가 이제 그 화재로 인해서 액체의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액체의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보관하고 있는 용기의 어떤 연성이 파괴가 되겠고요. 결국은 그 액체 자체가 급격하게 끓게 되면 액격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용기의 취약 부분이 취성이 파괴되어지면서 폭발하는 형태가 이 블래비 현상의 모습이죠. 따라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번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그림은 연소가 종료된 상황이다. 화재가 진행된 방향은 어느 쪽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그 나무 목재 마루라고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A라고 하는 부분, B라고 하는 부분, C, D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 위쪽은 탄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까맣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위쪽에서 화재가 진행돼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B에서 A 쪽으로 화재가 진행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따라서 14번은 2번이 답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15번 연소 생성물 중 일산화탄소는 인체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 기능을 약화시켜 질식하게 하는 가스이다. 1에서 3분 내로 사망시킬 수 있는 공기 중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얼마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이거는 뭐 그 각각의 그 농도의 상황에서의 어떤 값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1분에서 3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농도는 1.28%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15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상온 상압에서 프로판 1kg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공기는 몇 kg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일종의 좀 계산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공기 중에 산소 농도의 질량비는 23.15%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계산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프로판의 완전 연소 방정식은 5몰의 산소가 필요하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반응식에서 1몰의 프로판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는 5몰의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판 1몰은 44g이기 때문에 44g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 5몰, 산소는 32g이기 때문에 160g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1kg이라고 했기 때문에 44g에 대해서 160g이 필요한데 1kg에 대해서는 몇 kg의 산소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계산을 해보면 3.636kg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공기가 얼마만큼 필요하냐라고 했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이 산소량을 공기의 양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23.15%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퍼센트로 이 양을 나눠주게 되면 필요한 공기의 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3.636 나누기 0.2315로 계산을 해보면 15.7kg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자연발화의 발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자연발화를 촉진한다. 고온 건조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자연발화라고 하는 것이 좀 일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습기가 높은 그런 상황에서 자연발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좀 틀려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적층 상태로 쌓아두면 자연발화가 촉진되어진다. 누적이 되어지면 열의 축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발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열 전도율이 좋지 않은 물질, 이 물질은 열을 계속 본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연발화를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거고요. 발열량이 큰 물질은 자연발화를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열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발화가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습도가 높은 곳은 자연발화가 쉽게 일어나고 고온 건조한 상황에서는 자연발화가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편이죠. 18번 구획실 화재의 화재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노출된 가연물이 복사 발화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은 온도의 고온 가스층이 형성되어야 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구획실의 천장 높이나 부피는 플래시오버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천장 높이가 대표적인 그 플래시오버의 영향인자로 작용을 하고요. 구획실의 크기도 영향을 주죠. 따라서 2번이 잘못된 설명이고 3번 구획실에서 동일한 크기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플럼의 위치는 고온층의 절대 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번 연소 중인 가연물이 벽에서 떨어진 경우 사방에서 공기가 화재 플럼으로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어지죠. 따라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스버너에서 일어난 역화, 백파이어의 원인이 아닌 거. 자, 첫 번째는 버너가 과열되어졌을 때 역화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혼합빛의 양이 너무 적으면 거꾸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3번 부식 등으로 노즐의 구멍이 커졌을 때에도 마찬가지 나타날 수가 있겠고 4번 가스의 공급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클 때 가스가 과도하게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불꽃 자체가 뜨는 그 리프팅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화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19번은 4번이 정답이고요. 이렇게 그 가스의 공급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리프팅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번 유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 아닌 거. 자, 유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바닥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포 패턴과 스플래시 패턴, 도넛 패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형상이죠. 자, 버터플라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유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